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라북도 전주. 상태가 심각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과연 살해자의 집은 어떤 상태일까? 웬만한 폐가보다 더러운 방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용하는 물건과 쓰레기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뒤섞여 있는 상황. 먹다 남은 음식물부터 과자 봉지, 돈까지. 온갖 종류의 쓰레기 속에 앉아 있는 그녀는 누구일까?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냄새도 좀 심각하고. 잘 못 느끼겠는데. 아, 못 느끼시겠어요? 네. 여기서 잠도 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하루 내내 여기 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이 집 말고도 지금 방이 몇 개 그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이 또 있다는 증언.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잠잘 공간이 없어 이사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떤 상태일까? 여기만 있는 게 있어. 놀랍게도 방 안 가득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차 있었다. 다른 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러 방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월세만 40만 원. 불시에 들려 쓰레기를 확인하는 기은 씨 때문에 가족들은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 쓰레기에 대한 기은 씨의 집착에 가족들 또한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충격.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이 무려 4개. 지저분한 건 집만이 아니었다. 살해자의 몸 상태도 청결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언제 손 마지막으로 씻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2008년도. 손을 마지막으로 씻은 게 2008년이라고? 그럼 샤워나 샤워는 내 기억으로는 2007년도 가을 때부터가 안 있었던 것 같아. 그 머리도 2008년부터 안 감은 거예요? 네. 3년 전부터 씻지 않았다는 살해자. 다음 날 아침, 보통 사람처럼 기지개를 하고 몸을 일으키는 기은 씨. 아침 식사를 하려는 것일까? 먹기 힘들 정도로 변색된 밥. 오래돼 눌러붙어 있던 밥을 그대로 싱크대에 버리는 살해자. 그렇다면 이게 설거지? 다시 밥을 하려는 것일까? 물이 손에 닿을까 조심조심하는 기은 씨. 쌀을 씻는 순간에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살해자. 이게 쌀 다 씻은 거예요? 네. 쌀 원래 좀 이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아니 손도 더럽고요. 이렇게 씻고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해버려. 손이 들어오면 손을 씻고 쌀을 씻으면 되잖아요. 아니 못 씻으니까. 손을? 네, 손도 못 씻고. 정말 살해자는 손을 씻을 수 없는 것일까? 손 좀 우리 좀 씻을까요? 아니 안 씻고 싶을 때. 불안해서 싫어요. 뭐가 불안해요? 그 이후에 무지 막 폭발할 것 같아. 손을 씻고 나면? 네. 그래도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가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불안한데. 제작진의 간곡한 요청에 3년 만에 손을 씻기 위해 움직였다.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꼭지랑 다 움직이면 안 돼. 가지고 잡았을 때 그때 이렇게 올려야 돼. 천천히.
어렵게 싱크대에 물을 튼 살해자. 3년 만에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멋지겠어요. 꺼주세요. 좀. 네? 꺼주세요. 물 좀. 물 잠궈달라고요? 아니 저 김희 씨. 아니 왜? 못하겠어. 손 씻기는 결국 실패. 그 사이 다 익은 밥. 기은 씨의 늦은 아침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밥그릇에 밥을 부지 않고 밥통에 반찬을 그대로 넣고 비벼보는데 혼자 다 먹기에는 많아 보이는 양의 밥. 먹다가 남은 양념이 묻어있는 밥을 그대로 밥통에 다시 넣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넣어놓는 거야? 네. 이따 또 먹어야 배고픔. 청결 상태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물이 두려워 씻을 수 없다는 살해자가 과연 물을 마실 수는 있을까 궁금했다. 물과 눈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닐 터. 도대체 뭘 보는 걸까? 물을 마시기는 마시지만 뭔가 좀 남다르게 마시고 있는 기은 씨. 매일매일 마셔야 살 수 있는 물. 기은 씨에게는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고 마셔야 하는 벅찬 일이 되어버렸다. 김희 씨 왜 이렇게 물을 편하게 못 마셔요? 막 벌렁벌렁거려요. 막 두근두근두근 막.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뭐 뛴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막 뚝뚝뚝 뛰어요. 막 이렇게 말 달리는 것처럼. 맞아. 건강인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식후의 운동. 기은 씨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살해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보라고 시켜요. 보라고 시켜요? 네. 어딜 보라고요? 그 신발 밑에. 신발의 밑창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살해자. 하루 종일 집안에서 씻지도 않으며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살해자의 모습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김희 씨 이렇게 집에서만 지낸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랑 같이 좀 잠깐 나가볼까요? 나 나가기 싫어요. 여기가 편한데. 여기가 좋아요. 아, 여기 편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한번 좀 나가봐요. 좋은데. 안 되면 들어와도 되죠? 우선 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긴 한숨을 쉬며 제작진의 요구에 응해주는 기은 씨. 어릴 적 했던 놀이의 한 장면을 연출하듯 발을 땅에 붙이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 김희 씨 왜 그러고 바닥 보고 있어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네, 못 가게. 못 가게요. 못 가게 해요? 네.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순 있을까? 한 발자국만 더 가볼까요? 아, 안 돼. 불안해서. 안 되겠어. 들어가야겠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요? 예, 이렇게 시킨 대로 해야 하니까.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 자체가 그녀에게는 버거운 듯 보였다. 어느덧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 그녀의 선택은 컵라면. 하지만 얼마 먹지도 않고 그대로 옆에 뒀는데 기현 씨, 그러면 이 국물 엎어질지도 모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갖다 버릴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불안해서 안 돼요. 아니 그 여기다가 엎어지면 냄새가 더 심해지고 벌레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한데 이거 제가 좀 갖다 버릴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국물 안 된단 게요. 쓰레기 치우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례자. 거기는 더 정말 안 만질게 그냥 여기다 두세요. 거기는 그래도 정말 비계 있고 베개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편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제작진. 제가 여기 좀 치울게요. 안 돼요. 제가 좀 치울게요. 안 된단 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그냥 좀 치우기만 할게요. 내 거니까 어차피. 위생 상태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려는 제작진. 그리고 그 쓰레기를 보물단지인 양 끝까지 사수하려는 사례자. 도움을 주고 싶었던 제작진이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버리고 말았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기현 씨. 왜? 찍지 말라고. 어? 짱이랑 찍지 말라고. 더 이상의 촬영 진행은 힘들어진 상황. 다음 날 딸을 챙기기 위해 살해자의 어머니가 먹을거리를 가지고 집을 방문했다. 나 안 먹어. 예, 일단 치자. 냅둬요 그냥. 뭐야 진짜. 이렇게 냅두라고요. 아니 냅두란 게 좀. 냅둬 그냥. 잠깐만. 너는 건 괜찮은데 갖고는 못 나가요. 일단 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시작한 어머니. 시선 고정. 혹여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는 않을까 내내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냅둬요 여기다가. 아 냅둬 그냥. 왜 우리 제 짱이랑 찍지마. 안 간다. 아 냅둬요. 연락해. 그냥 어떡해 그냥. 급기야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 노란 게요 저. 아니 줘요 누워 일로. 갖고 와 일로. 엄마가 버리겠다고. 그래. 엄마가 버리거든. 됐다고 해서. 쓰레기를 지켜야 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따가요. 짱이요. 결국 쓰레기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고 딸의 이러한 이상 행동에 마음이 아픈 어머니. 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사는 것이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우리 딸만 그냥 나만 준다면 진짜 지금은 죽어도
운이 없어요. 20대 초반까지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다는 살해자 장기은 씨. 넌 나의 초콜릿 달콤한 밸런타인 사랑의 폭풍이 몰아쳐 불어와 너의 품에 태풍의 눈 내 꿈에 그려준 완벽한 수채화 운명이 맺어준 영원한 사랑에 매듭 we levitated to another level 이미 눈치채 눈물이 고이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의 속임수 내 맘만 훔쳐가 내 눈을 속이고 저 찬바람과 함께 baby bye bye 내 아픔을 다 가지고 멀리 가라 저 찬바람과 함께 baby bye bye baby bye bye baby bye bye 2004년도 여름 분명히 자고 있었어요, 잠을. 근데 자고 있었는데 뭔가가 몸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깼죠 이제. 뭐지 하면서 눈을 진짜 크게 떴던 것 같아요. 막 돌렸어. 이게 뭐지? 그 시작은 2004년의 한 여름밤부터였다고 한다.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살해자. 갑자기 무언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데 TV 보면서 엑소 그런 거 보면서요. 설마 치고는 너무 연기들 잘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가지고 진짜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도 필요 없어요. 있어요. 100% 있고요. 200% 있어요. 100%도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시키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것 같아요? 귀신. 행동을 제약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얘기. 어떤 귀신이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고요.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한번 딱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침대에서도 많이 봤고 TV 옆에서도 많이 봤고. 방안 곳곳에서 영적 존재를 종종 목격한다는 살해자. 살해자의 눈에 보인다는 영적 존재의 확인을 위해 MC 백종학과 엑소시스트 이업이 살해자를 찾아온다. 최악의 위생 상태인 살해자의 집을 찾은 MC와 엑소시스트.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예, 치우지는 않을게요. 그냥 보기만 할게요. 2년 넘게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와 함께하면서 그 또한 이런 상태의 집은 처음 겪어보는 듯했다. 여기는 뭔가요? 화장실인데요. 네. 들어가시면 놀라실 건데. 문을 연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화장실을 볼 수 있었다. 혹시 여기 말고 나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나가세요? 네. 나가서 밖이요? 네, 바깥에. 네? 안 나가고 싶은데. 그래요? 사실 여기 공간도 좁은 데다가 너무 사실 좀 숨쉬기도 좀 힘들거든요. 저희들은. 그럼 여기 마당에서 하면 안 돼요? 옥상이나? 뭐 이 방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거는? 해야죠. 원래 나가는 거 싫어하세요? 나가는 거죠. 여기 있는 게 편해요. 그냥 하루 종일 이 방에 계세요, 그러면? 네. 이게 못 맡으니까 냄새를. 난 모르겠어요, 잘. 아니, 냄새도 냄새지만 네.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저도요. 진짜 노력 무지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 노력 안 했으면요. 자살 벌써 했을 거예요. 자살구에 무지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목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조종하니까 내 몸이 막 따라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못 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많이 버텼거든요. 그래서 자살구도 이겨내고. 그나마 그래도 가족도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일단 밖으로 좀 나가보죠. 네, 나오세요. 방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살해자와 엑소시스트 제작진.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며 걷는 기은 씨.
아니면 뭐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네. 어때요? 기분 어떠세요? 어때요? 아무 느낌 없어요? 나와도 괜찮죠?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어떤 영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몇 프로 있어요? 엑소시스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솔루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겨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준비는 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대로 생각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내 행동으로 못 가져가시거든 지금. 그것은 지금 내 영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가 살해자의 영을 빼앗아 버렸다는 엑소시스트의 주장. 본인은 아까 어떤 영혼들이 내 몸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2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몇 번 정도 내 몸 안에서 무엇인가 나간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봤을 땐 들어온 것은 어떠한 빙의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영혼의 존재가 들어온 것이고, 나간 것은 내 영혼이 나갔다고 봐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내 몸을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2가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혼이 빙의가 됐는지 첫 번째 그 존재를 빼내야 될 것 같고, 또 잃어버린 내 영을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의식까지 같이 솔루션이 진행이 돼야지만 이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기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살해자의 몸속으로 들어와 본인의 영을 내쫓을 정도로 힘을 키워왔다는 영적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엑소시스트는 의식을 준비했다. 드디어 시작된 의식. 살해자의 몸속 영적 존재는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의식 도중 갑자기 무속도구를 빼앗으려는 살해자. 네 거야? 누군데? 어? 누군데? 아 몰라. 누군데? 말해. 그래줘. 하나. 누군지 말하면 줄게. 누구라고? 응, 크게 다시 한번. 잘 안 들려. 똑바로 말해봐. 어? 그래. 어? 학살이라고. 자신을 갓설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각설이. 동량을 다니는 각설의 영혼이 살해자의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일까? 어떻게 괴롭혔어? 어? 기웅이 어떻게 괴롭혔어? 씻지도 못하게 하고 응. 못 나오게 하고. 응. 자, 잠시 들어가자. 어? 각설이라고 주장하는 영가를 잠시 가두자 쓰러지는 살해자. 각설이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난리쳤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눌러진 거죠. 힘들어하는 듯한 살해자의 모습. 그동안 정말 영적 존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 돈에 대한 집착,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집안은 온통 쓰레기 투성이. 버리려고 만드는 쓰레기가 아닌 모으기 위해 만드는 쓰레기집 생활. 이 모든 것은 가설이라는 영가 때문일까? 위생 정도 측정을 위해 환경관리 전문가가 그녀의 집을 찾았다. 본인의 청결 유지는 물론 집안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살해자. 이곳의 위생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군데 모두 다 지금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 부분 같은 경우도 요 밑에 표와 같이 심각한 오염으로 나왔어요. 침구와 방바닥, 주방까지 위생은 최악인 상태.
이 정도의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시면 뭐 음식물 같은 경우는 뭐 부패균이 자라서 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피부 같은데 수포라든지 여러 가지 진균에 감염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또 심할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빠른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장기은 씨. 자이든 타이든 쓰레기 속에서 3년을 보낸 그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심령 솔루션 엑소시스트. 본격적인 솔루션을 앞두고 그녀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기은 씨 좀 병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생상의 문제도 그렇고. 좀 근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근데 진짜 씻는 건 제 거부감이 씻기가 싫어요. 병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씻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씻을 수는 없다고 하는 기은 씨. 결국 씻지는 않은 채로 제작진과 함께 병원을 가보기로 했다. 땅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훑어보라고 시켜요.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또? 좀 불안한데 그냥 가려고요. 정확한 검진을 위해 각종 병원을 찾은 사례자. 최악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례자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제 어떤 청결의 문제나 위생의 문제는 내과적인 깊이 있는 병이 오는 것은 되게 아니고 지금도 양호한 편이에요. 염증도 없고 심지어는 뭐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나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귀랑 코는 뭐 비교적 깨끗했고요. 목을 보면은 이제 편도에 염증이 있는 소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 청진상 소리 괜찮았고, 그다음에 폐 기능 검사상에서도 일반인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 밤 언니의 상태가 걱정된 동생이 집에 들렸다.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간식 갖다 주려고. 안 먹어. 왜? 나 떡볶이 이거 좋아하는 거 샀어. 먹어. 네가 좋아하니까. 먹어. 진짜 이거. 더 먹어. 응? 더 먹어. 어? 또 이게 나는 또 벌레 생긴다고 맨날. 좀 더 먹어. 먹다가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버리게. 안 먹어? 네. 이쪽으로 놀라고.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또 벌레 생기잖아. 나 안 먹을 건데 뭐. 이따 먹겠죠. 또 이렇게 놓으면 또 쓰레기 봐봐. 이거 다 이거 봐봐. 라면 국물 해가지고 안 버리니까. 안 먹으면 버린다고. 또 여기다 놓으면 쓰레기 되니까 주라니까. 또 벌레 생겨. 근데 이따 먹는다니까? 언제 먹어? 근데 이거 왜 너 먹어? 안 먹고 다 알아 내가. 어? 안 먹고 다 안다고 주라고. 먹을 거 여기다 먹어. 아니 먹는다니까. 너 안 먹잖아. 맨날 안 먹고 남겨오고 다 썩잖아. 맨날 벌레 생기고. 뭐라고? 왜 못 버리게 하냐. 이거 비싸서? 아니 먹어야 하니까. 안 먹을 거 다 안다고. 주라고. 내가 근데 버릴게. 너 안 먹을 거잖아. 어차피 여기다 냅둬도. 맨날 썩어도 버리잖아. 막 벌레 생기고. 주라고. 없어. 뭐야? 줘. 버리게. 주라고. 줘. 뭐라고? 주라니까. 너 안 먹으면 내가 다 안다니까? 주라고 빨리. 버리자고. 아니다 먹는다고. 왜 버려 이걸? 나중에 또 안 먹을 거잖아. 썩을 때까지. 아 네가 어떡하러? 너 이제까지 그랬잖아 맨날. 각설이라는 존재가 그러는 것처럼 남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유독 큰 그녀. 처음에는 계속 살다가 이제 언니가 집에서 이렇게 막 쓰레기 모으고 뭐 집착하고 뭐 제 물건에 집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일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항상 싸우고. 출근하는 동생의 가방 속을 전부 확인하고 발바닥까지 확인해야 동생을 내보냈다는 사례자. 이상 증세가 심해지면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힌 집. 누구보다도 이 쓰레기를 모아둔 그녀 본인이 제일 벗어나고 싶은 공간일 것이다. 과연 그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영적 존재를 보내기 위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을 각설이라 말하는 영적 존재에게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또다시 무속 도구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살해자. 몸 거기서 존재 좀 밝혀봐. 네? 각설이. 뭐라고? 각설이야. 어디서 들어왔어? 각설이 공연장. 각설이 공연장. 각설이 공연장? 여기 장기은 씨가 각설이 공연장 갔었어? 언제 갔어? 정확히 말해. 여름에. 언제 여름에? 3, 4년. 4년 전 여름에 여기 장기은 씨가 각설이 그 타령하는 공연장에 놀러 갔었다고? 그런데 너는 어디 있었어? 각설이 너는 그때 거기 있었어? 주위에 있었어. 그 각설이 공연하는데 주위에 있던 거야? 유독 각설이 공연을 즐겨 관람했다는 살해자. 영적 존재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너 각설이 맞아? 네가 각설인 거 증명해. 그래? 너 춤도 안 돼. 노래도 보여주고 춤도 보여줘. 알았어? 갑자기 각설이의 춤과 노래를 추기 시작하는 살해자. 한바탕 타령이 끝난 후 주저앉았는데 자, 고개 들자. 왜 들어왔나? 자기 나보는 것 같았어. 왜 너를 보는 것 같았지? 나하고 비슷한 게 많아. 나도 음악 좋아하는데 나하고 비슷해서 너무. 장기은이 계속 힘들게 할 거니? 말해. 아니. 자, 각슬아, 너 나가면 그 장기은 씨가 어떻게 되지? 맞아. 그럼 장기은 씨가 두 번 다시 쓰레기 모으지 않나? 응? 맞아. 응? 그래. 너 나가면 장기은 씨 이제 쓰레기 다 버릴 수 있어? 정말이야? 약속할 수 있니? 약속해. 너 저기 장기은이 엄마나 장기은이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가서 네가 인사해. 죄송하면은 네가 가서 죄송하다고 해. 죄송해요. 갈게요. 안 괴롭히고 갈게요. 그동안 기은 씨를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했다는 영적 존재. 어렵게 생활했던 순간의 한이 남아있는 것일까? 아예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정말 각설이가 아니라 깨끗한, 너무 깨끗한 그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예 목욕물로 정화를 시켜줄게. 됐어? 응? 영적 존재의 기운을 정화시키기 위한 의식이 이어졌다. 안 좋은 기운에 갔다가 다 씻어내는 그런 물이거든요. 이제 장기윤 씨가 직접 좀 닦아. 가실 거면 닦아. 3년 동안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던 기은 씨는 과연 의식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유독 물을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씻지도 못했던 살해자. 못 쓰겠어요. 꺼주세요. 제작진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물을 만지지 않았었다. 이 순간 과연 기은 씨는 의식을 진행하는 도중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기은 씨의 변화된 모습이 놀랍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발까지 다 닦아야지. 급기야 의식에 사용된 물로 세수까지 하는 기은 씨. 실로 놀라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기분이 어때요? 고개 들고 얘기해봐. 얼굴 좀 보게. 좋아요.
씻으면서 빠져나왔어? 나 좀 봐봐. 씻으면서 빠져나간 것 같아? 뭐야? 씻으면서 빠져나갔어. 이게 향물이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물인데 씻으면서 나가버렸어 지금. 장난치야 지금. 기훈 씨 지금 스스로 손을 닦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었어요. 좀 어때요 기분? 몸은? 없어졌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막 치치 이러는데 없어졌어. 어? 이상하지만 없어졌네? 일어나봐 한번. 괜찮아요. 끝났어. 일단 사랑해. 수술 나와서 세수하고 활동해. 내일부터 이제 직접 세수할 수 있죠? 네, 안 불안해. 이 모든 변화가 가장 놀라운 것은 기은 씨 본인이었다. 살해자의 몸 안에 남아있는 영적 존재의 잔재까지 없애기 위한 의식이 시작되고 하나, 둘, 셋. 시원하게 끼워주는 밥과 함께 그녀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지. 그녀를 괴롭히던 영적 존재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이 시작되고 하늘 높이 올라가 점점 작아지는 풍등을 바라보며 가족 모두는 하나의 소원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깨끗하고 경쾌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아 내가 밖에 세상하고 어울리고 있구나. 익숙해요. 익숙해요. 며칠 후 다시 찾은 기은 씨의 집 앞이 분주했는데 쓰레기 처리업체의 도움으로 그동안 버리지 못한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쓰레기들은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쓰레기를 버린 살해자 기은 씨. 기은 씨에게 찾아온 반가운 변화. 그동안 무서워 닿지 않았던 물에 손을 담그고 걸레를 빠는 살해자. 이제 싱크대도 재고실을 하게 되었다. 힘든 과정을 견딘 기은 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이제까지 잘 버텨줘서 고맙고 본의 아니게 뭐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앞만 보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환한 미소가 기은 씨 얼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